우리단지 소유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동 13 월간 뉴스 이승입니다. 현재 우리단지는 시공자 선정 입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찰이 마감되면 참여한 시공자들이 어떤 공사비와 설계안, 공사기간, 사업 조건을 제시했는지 본격적인 검토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검토가 마무리되면 주요 내용은 공식 자료를 통해 소유자 여러분께 안내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막상 제안서나 비교 자료를 받아보면 평소에는 잘 쓰지 않는 용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예정 가격과 입찰 금액은 어떻게 다른지, 총 공사비는 무엇으로 구성되는지, 또 대안 설계와 특화 설계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처음 접하면 헷갈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공개될 자료를 조금 더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자주 나오는 입찰과 공사비, 설계 관련 용어를 하나씩 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공자 선정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부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입찰을 공고하면 참여를 검토하는 건설사들이 현장 설명에 참석해 사업 현황과 입찰 기준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마감일까지 공사비와 공사 기간, 설계안, 사업 조건 등을 담은 입찰 제안서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접수된 제안서는 입찰 기준에 맞게 작성됐는지 검토하고 소유자 여러분이 주요 내용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비교 자료와 안내 자료로 정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합동 홍보 설명회를 통해 시공자의 제안 내용을 직접 들어본 이후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쳐 시공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현재는 입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시공자가 어떤 조건을 제안했는지는 입찰이 마감되고 공식적인 검토가 끝난 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먼저 알아두실 용어는 일반 경쟁 입찰과 단독 응찰, 유찰입니다. 일반 경쟁 입찰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건설사라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는 방식입니다. 다만 일반 경쟁 입찰로 공고했다고 해서 실제로 여러 건설사가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찰 마감 결과 한 개 업체만 참여하면 단독 응찰, 참여업체가 없거나 유효한 경쟁이 성립하지 않으면 유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유찰로 시공자 선정 절차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령과 입찰 기준에 따라 다시 입찰을 공고할 수 있고 유찰이 반복되면 정해진 의결 절차를 거쳐 다른 선정 방식을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입찰 결과가 발표되면 그 결과에 따라 다음 절차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도 함께 살펴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공사비를 볼 때 자주 접하게 되는 예정 가격과 입찰 금액, 계약 금액입니다. 먼저 예정 가격은 사업 시행자가 설계 도서와 사업 규모, 공사 범위 등을 검토해 입찰의 기준으로 정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입찰에 참여하는 시공자는 이 기준과 입찰 조건을 바탕으로 자신이 해당 공사를 수행할 금액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입찰 금액입니다. 그런데 입찰 금액은 단순히 숫자 하나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시공자가 어떤 설계안을 제안했는지, 공사 범위를 어디까지 포함했는지, 공사 기간은 어떻게 잡았는지와 함께 연결되는 금액입니다. 이후 시공자가 선정되면 제출된 제안 내용과 공사 범위, 계약 조건을 다시 확인하고 이를 계약 문서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이때 최종적으로 정리되는 금액이 계약 금액입니다. 정리하면 예정 가격은 입찰의 기준이 되는 금액, 입찰 금액은 시공자가 제시한 금액, 계약 금액은 최종 계약서에 반영되는 금액으로 구분해 보시면 됩니다. 공사비 자료를 보면 평당 공사비, 순공사비, 재경비,
총공사비라는 표현이 함께 나옵니다. 먼저 평당 공사비는 총 공사비를 신축 연면적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전체적인 공사비 수준을 한눈에 비교할 때 많이 쓰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총 공사비는 어떻게 구성될까요? 건축과 토목, 조경, 전기, 기계, 소방공사처럼 실제 공사에 직접 들어가는 자재비와 노무비, 장비비 등을 순공사비라고 합니다. 여기에 현장 관리비와 보험료, 안전관리비, 일반관리비, 이윤 같은 재경비가 더해지면 총공사비가 됩니다. 다만 평당 공사비가 같다고 해서 공사의 내용까지 모두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철거공사나 조경, 커뮤니티 시설, 특화 설계, 기반시설 관련 공사가 어디까지 포함되는지에 따라 실제 공사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평당 공사비는 전체적인 수준을 보는 기준으로 활용하고 실제 내용을 확인할 때는 어떤 공사가 포함됐는지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공사비가 어떤 근거로 계산됐는지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물량내역서와 산출내역서, 공사비 총괄내역서를 보면 됩니다. 먼저 물량내역서는 철근과 콘크리트, 창호, 조경시설처럼 공사에 필요한 품목의 규격과 수량을 정리한 문서입니다. 쉽게 말해 무엇을 얼마나 시공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산출내역서는 이 물량의 품목별 단가를 적용해 실제 공사비를 계산한 문서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금액을 다시 건축과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주요 공종별로 한데 모아 정리한 것이 공사비 총괄 내역서입니다. 정리하면 물량 내역서는 공사에 들어가는 품목과 수량을, 산출 내역서는 그에 따른 단가와 금액을, 공사비 총괄 내역서는 전체 공사비의 구성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설계 자료에서 자주 나오는 원안 설계와 대안 설계의 특화 설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원안 설계는 건설사들이 같은 기준에서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산정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자가 제시하는 기본 설계안입니다. 여기에 시공자가 관련 법령과 정비 계획의 범위 안에서 다른 설계안을 제안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대안 설계입니다. 대안 설계는 단순히 외관 이미지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동선이나 공간 구성, 시공 방식이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라 공사 물량과 공사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특화 설계는 외관과 조경, 커뮤니티, 세대 공간, 주차 시스템처럼 단지의 품질과 기능을 더 높이기 위한 제안입니다. 조금 쉽게 구분해 보면 대안 설계는 어떤 설계안으로 공사를 진행할 것인가에 가깝고 특화 설계는 그 설계안의 품질과 기능을 어떻게 더 높일 것인가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향후 설계 자료가 공개되면 원안과 비교해 무엇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공사비와 공사기간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함께 살펴보시면 됩니다. 시공자 제안 자료를 보면 특별 제공이나 무상 제공이라는 표현도 자주 나옵니다. 먼저 특별 제공은 발코니 확장이나 시스템 에어컨, 세대 창고, 가전제품처럼 시공자가 소유자에게 제공하겠다고 제안하는 품목이나 공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무상 제공은 보통 소유자가 해당 품목의 비용을 따로 납부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사용되는데요. 다만 무상이라는 표현만으로 실제 제공 내용까지 모두 같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시스템 에어컨이라도 어느 세대에 몇 대가 설치되는지,
어떤 제조사와 모델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대 창고나 가전제품도 규격과 수량, 설치 범위에 따라 실제 제공 수준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제공 내용을 볼 때는 단순히 무엇을 제공한다는 문구만 보기보다 어느 세대에 어떤 품목을 몇 개씩 제공하는지 구체적인 규격과 적용 범위가 공식 자료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시공자 선정 자료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공사비와 설계 관련 용어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현재는 입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시공자가 어떤 조건을 제안했는지는 입찰이 마감되고 공식적인 검토가 끝난 뒤에 안내될 예정인데요. 그때 오늘 설명드린 용어들을 떠올리시면 입찰 제안서와 비교 자료를 이해하는 데 한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목동 13 월간 뉴스 9월호에서는 CD금리와 LTV, 사업비 대여, 이주비, 책임 준공처럼 금융과 계약 분야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를 이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마다 소유자 여러분께 꼭 필요한 내용을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목동 13 월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